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44비치 팟캐스트 164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너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 맡은 CP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그냥 말만 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라이브를 맡고 있는 낙교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당근마켓에서 후원받고 있는 내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가지 홍보를 드릴게요. 지금 유튜브에서 당근마켓 프로덕트 디자이너 채용 라이브 세션 홍보 영상을 라이브 세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창에서 당근마켓 디자이너 채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고, 지금 낙교님이 아마 링크도 올려주실 것 같아요, 채팅창에.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프로덕트 디자이너이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지만 저희 걸 들으셔도 된다. 네, 홍보를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근마켓 채널에 올라오는군요. 네, 맞아요. 이 채널이 분리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듣기로는 당근마켓, 당근테크인가 그걸 만들어 거기 개발 쪽으로 개발 쪽은 따로 빼고 찾기 더 힘든데 당근테크? 이름 바꿔달라고 하세요. 당근마켓이랑 당근테크 채널이 있고, 당근마켓 채널에서 요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근테크 채널에서도 19일이 언제냐?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당근 페이 채용 세션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GitHub에서 장애 리포트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CP가 잠깐 소개를 해주실래요? 아, 네.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GitHub Availability Report September 2022라고 해서 2022년 9월에 GitHub 가용성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봐서. 근데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바로 공개하는 건 있어도 이렇게 월별로 공개할 정도인가? 전 처음에 연별인지 알았어. 월별로 할 정도로 이게 많으려나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9월 거랑 8월 일부 거를 여기서 공개를 해놨고, 처음에 한 거는 이제 9월 8일에 발생한 건데, 여기 지속 시간도 5시간 11분이라고 나왔고, 요거는 이제 PR 머지 요청이 실패하는 건수가 좀 있었대요. 증가하는 게. 근데 이거는 소수의 계정이었고,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유저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유저 중에서도 뭔가 관리 사용자? 모르겠어요. EMU라고 부르는 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아, 이거 뭐 있었는데. 그래요? 네. 써보셨군요. 네, 클로드가 뭐 질문했었어요. 아, 그래요? EMU로 하면 뭐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EMU 사용자 중에서도 뭔가 계정의 전환 작업을 GitHub이 내부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못돼서 UI랑 API를 통해서 풀 요청을 이제 머지하는 게 실패했고, CLI에서 머지해서 올리는 건 상관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해결 방법은 백업에서 데이터를 복원했다 그래요. 뭔가 그래도 이게 막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고, 그 사건 이후에는 이제 백업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뭐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 코드 스페이스 짧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뭔가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9월 28일에 발생한 거는. 그리고 8월 29일 게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코드 스페이스라고 그 VS 코드 같은 거 띄워주는 게 있었잖아요. GitHub에. 거기서 이제 코드 스페이스 생성이랑 시작하는데 오류가 이제 막 증가되는 게 감지됐는데, 이게 아웃바운드 DNS 확인하는 게 이제 계속 실패해서 일부 코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DNS 관련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광범위한 사용자 영향으로 인해서 GitHub 코드 스페이스 상태도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됐다고 하는데, 근본 원인이 조금 신기했어요. 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DNS 확인이 실패하는 거였는데, 진짜 한글 번역을 봐서 DNS 확인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리졸브 아닐까요? DNS 리졸브? 시스템 D에 우분투 보안 패치로 인해서 발생한 거래요. 이 DNS가 뭐 시스템 D 거의 DNS 확인하는 걸 쓰는데, 근데 또 여기서 신기한 게 최신 버전의 우분투에서는 이 보안 수정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되는 게 기본이래요. 무인 업그레이드가. DNS 레졸루션. 네, DNS 레졸루션이 실패했다고 하고, 그래서 우분투 최신 버전은 기본이 우리가 따로 설정 안 하면 보안 패치는 무인 업그레이드 돼버리는구나,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코드 스페이스에도 VM 구종 같은데 이 호스트 VM이 그 우분투의 그런 기본 권장 설정을 사용해서 VM에 또 보안 패치를 자동으로 적용하고 막 이렇게 돼서 계속 이 에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시스템 D에 의존하는 이 DNS 리졸브가 문제였고, 이 문제를 막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시스템 D에 DNS 리졸버를 뭐 비활성화하고 뭐 IP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고 막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시스템 D의 DNS 리졸버의 정속성을 줄이기 위해서 DNS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하고, 또 추가로 보안 패치를 이렇게 무인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런 업그레이드를 자동으로 하는 거는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분투를 쓰는 분들이면 대부분 비슷한, 이제 DNS 에러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비슷한 현상을 겪었을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시스템 D의 우분투 보안 패치라고 해서 링크를 건 걸 보면 런치패드.net, 이게 뭐 버그 레포트 하는 사이트인가 봐요, 우분투 쪽에. 그쪽 링크를 걸었는데 맞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올린 것도 DNS 실패가 계속 난다, 자기 애저에 올린 거에서. 그래서 꽤 많은 대수가 자기는 이 에러가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뭐 해결 방법으로는 인스턴스를 리부트하거나 뭐 특정 리눅스 명령어를 막 시스템들이 재시작하거나 이런 걸 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런 거 어렵네요. 근데 OS 자동 업데이트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그쵸. 근데 이거를 끄자니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켜두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이제 이런 에러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OS나 이런 레벨에서는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를 안 하는데, 그쵸. 크롬 같은 앱들은 이제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런 장점을 보고 따라한 게 아닐까. 왜냐면 이런 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리눅스나 이런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 절대 자동으로 하게 안 해줄 거거든요. 다 검토하고 안정화되면 그쵸. 올리는 건데, 우분투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우분투를 쓴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코드 스페이스 때문인가? 근데 우분투 많이 쓰지 않나요? 우분투 개발자들은 보통 우분투를 쓰죠. 근데 여기 이제 회사 시스템이니까 원래 네, 이런 데면 시스템으로 뭐 가니까. 센토OS나 옛날이면 센토OS가 좀 우분투도 안정적인 게 있나 모르겠네요. 우분투도 실제 뭐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그냥 네. 최근에도 뭐 다른 얘기긴 한데 크롬 같은 경우도 자동 업데이트 나면서 가끔 서비스 장애들이 일으켜지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저희도 겪었던 것도 있고, 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버전에서 크롬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이미지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 HTTP 프로토콜이면 안 되도록 바뀐 거예요. 근데 일부 이미지가 박혀 있는 주소가 그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정 버전에서만, 안드로이드에서만 이제 이미지가 표시 안 되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자동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다른 것도 좀 큰 변화가 있어서 브라우저 상에서 뭐가 바뀌어가지고 뭐 자꾸 안 된다는 리포트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컨트롤하기 힘들긴 하죠.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뭐 개인이 쓰면서도 윈도우에 자동 업데이트 뜨는 거, 지금 저 최근에 배운 것도 있어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는 목요일에 된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뭐 블로그인가 그런 걸 썼던 적이 있거든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윈도우 10이랑 윈도우 11에서는 끄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끄는 법을 썼던 적이 있는데,
그 글이 목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요일에 그 자동 업데이트 강제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트렌드가 뭐 물론 이제 리눅스나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뭐 윈도우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점점 보안을 강화하면서 그런 거 자동 업데이트로 바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윈도우도 이제 그걸 아예 끌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끄는 거는 시스템 레벨이 아니면 불가능하도록 해놔서 되게 끄기가 좀 힘들어지긴 했어요. 그런 게 좀 관리가 어렵긴 하죠. 그리고 아까 EMU 계정 찾아보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유저?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쓰는 쪽에 어카운트를 말하는 게 아닐까. 엔터프라이즈 쓰는 유저는 다 매니지드 유저라는 거예요? 뭐 어드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엔터프라이즈도 매니지드 되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안에 붙어있는 계정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우리 일반 그 완전 별도로 쓰는 퍼블릭 계정 말고 뭐 우리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계정들에서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는 한 것 같은데. 돈 내고 쓰는데 더 장애난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도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GitHub 엔터프라이즈도 GitHub 기능 다 반영되고 나서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쵸, 약간 그쵸, 그런 게 이런 안정성 이슈도 아마 있을 텐데. 그쵸. 제일 늦게 되고 GitHub 액션도 되게 늦게 들어갔던 걸로 알고. 그렇죠. 그리고 어베일러빌리티 레포트는 꽤 오래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매달 발행이 되고 있고 오래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21년? 그래요? 2020년부터 2020년? 와. 그 태그에 붙어 있거든요. 그걸로 보시면 예전 거부터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7월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매달 내네요 거의. 저 블로그 보는데 몰랐네요. 참고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장애 정리하기도 좋고. 그렇죠. 이거 말고 투명성 보고서인가 그것도 하잖아요. 그건 연간 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정보 공개 요청한 것 같은 거 다 기록해가지고 네, 이제 몇 건이고 이런 거. 그런 거는 너무 멋있긴 하네요. 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지? 아니, 실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하지 않아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정부에서 하도 요청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청은 많을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우리 올해 정부에 이만큼 요청받았어라고 보고 공지하는 그쵸, 걸 공지하는 별로 건 못 본 본 걸. 적이 없죠. 약간 그건 이제 같아요. 구글도 그렇고 약간 싸우자는 모드긴 했었잖아요, 정부랑. 우리나라는 공개하면 거의 싸우자는 거죠. 아니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구글이랑 애플이 하도 요청 많이 하니까 우리 모르겠다. 우리 정부한테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정부가 이렇게 많이 요청하고 있다는 걸 까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한테 요청하지 마. 뭐 얘는 뭐라고 해줘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약간은. 그렇죠.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급에서 그런 거 공개하면 이제 거의 싸우자는 거의 한번. 그래도 뭐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의도 자체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소비자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예전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민간인 사찰 같은 것도 그렇고 막 개인 정보에 관한 건데 계속 요청해가지고 받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GitHub 이슈는 이 정도 하고. 네. GitHub도 있는 거 아니에요? GitHub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헥토버 페스트라고 이제 이거 GitHub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GitHub에서 여는 건 아니죠. GitHub에서 여는 건 아니죠. 하지만 GitHub은 환영하겠죠. 오픈소스 커밋을 장려하는 운동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처음에 시작은 어딘지 모르겠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항상 디지털 오션은 껴있던 것 같아요. 디지털 오션이 최초 행사는 모르겠는데 디지털 오션은 대부분 껴있었고 진행하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디지털 오션, 엠라이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도커 이렇게 해서 얘네가 주최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옥토버 페스트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독일인가 유럽에서 10월 술 마시는 초일 텐데 맥주 네. 먹는 그런 그 이벤트가 있는데 이제 그걸 따라한 거죠. 그래서 10월에 이제 저희 오픈소스 많이 쓰니까 10월에는 좀 오픈소스에 다시 기여를 좀 해봅시다. 대신 우리가 선물을 드릴게요. 요런 이벤트로 만들어진 게 이제 헥토버 페스트고 매년 해요. 매년. 저는 한 2015년부터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매년 하고 이제 하면 티셔츠를 하나 보내줘요. 하고 하는데 조건 있죠. PR을 4개가 이제 액셉트이 돼야만 이제 달성. 머지까지 다 되는 네, 거예요? 10월 내에 다 돼야 돼요. 빡빡하다. 생각보다 빡센데요? 근데 이게 원래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진짜 PR 4개만 열기만 했어도 됐어요. 올리기만 해도 되고 어뷰징이 충분히 네, 가능한. 이렇게 올리고 뭐 PR은 그 다음에 머지 되고 하니까 그냥 되게 쉽고 자기가 자기 거에 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했는데 이제 점점 행사가 조금씩 인기 있어지고
예를 들어 뭐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하고 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10월만 되면 오픈소스에 이제 소위 메인테너 입장에서는 스패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뭐 리액트에 뭐 R을 다 대문자로 바꿔놓는다던가 사실 별 의미도 없는데 그냥 약간 그런 아니면 마침표 빠진 거 찾아서 마침표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고 그거를 그래도 조금 이런 행사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머지를 좀 해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기도 하고 아닌 사람은 이건 헥토버베스트야 그러고 닫아버리는 메인테너들도 있고 네, 이렇게 했다가 작년인가 아마 크게 터졌을 거예요. 시작을 딱 하자마자 10월 1일에 막 리액트나 온 저장소에 막 PR을 올리면서 리액트의 그 제일 영웅인 댄 아브라노브가 트위터에 쓰면서 막 여론이 난리 났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뭐 하는 행사야 뭐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열었지만 네, 방해가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무슨 의도야 하니까 그때 갑자기 며칠 만에 해가지고 규칙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옵트인 토픽에 헥토버페스트라고 메인테너가 달아야 되면 가능해요. 옛날에는 기토 존스 아무데나 다 됐거든요. 무조건. 네. 근데 이제 리액트가 나는 헥토버페스트 참여해라고 토픽에 걸어야만 여기서 올린 것만 이제 동작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해서 많은 유명 프로젝트는 다 빠졌죠. 원래도 별로 관심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많이 쓰고 좀 좋아했던 거에 이슈를 가서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졌죠. 네. 네. 근데 뭐 스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참여하셨어요? 네. 어떤 프로젝트 하셨어요? 이번에는 센트리에 했어요. 오. 작년에는 제가 놀다가 못했거든요. 한 20일쯤, 아이고, 큰일 났네. 벌써 20일이야? 그러고 이렇게 몇 개 찾아서 했는데, 그게 머지를 안 해줬어요. 약간, 자기가, 나중에 보면 그냥 추측이 한데, 자기가 자기 4개 채우려고 이렇게 해놓은 프로젝트인지, 해놨는데도 제 거는 머지 안 해주고, 자기 거만 다 머지하고 그러고 그냥 끝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좀 머지 되면 될 줄 알고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끝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토픽으로 검색해서 다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픽하고 언어 검색해서 보면서 그래도 좀 뭐 알아야 아는 프로젝트라도 좀 기여를 하니까 계속 보면서 리스트업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좀 봐서 저는 센트리의 자바스크립트 SDK 쪽에 제가 하다 보니까 기여를 하게 됐어요. 뭐 기여하신 거예요? 그냥 센트리는 쓰지만 보진 못하잖아요. 거기 이슈에 헥토버페스트나 이렇게 하라고 레이블을 달아놨거든요. 레이블도 좀 그래도 친절하다. 풀타임이라서 그런지 친절히 이렇게 헥토버페스트를 웰컴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무슨 인자가 하나가 뭐 아이들 타임아웃, 제가 만든 게 아이들 타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딴 값들은 이제 밖에서 세팅하게 돼 있는데 걔만 이제 내부 고정값인데 그거 오픈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네 그런 걸 바꿨죠. 근데 머지까지 생각하면 4개라는 개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꽤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꽤 좀 많이 어려운 미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그거를 올려놓고 끝나고 그러고 내려서 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 하나가 이제 얘도 이제 맥스치 무슨 값 세팅이 있는데 100이 넘으면 무조건 100으로 되게 해놨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약간 브레드 크럼프라고 센트리 보면 오류 발생한 거 앞에 이벤트 같은 쭉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부담되니까 서로 100개까지만 픽스가 돼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슈 논의에서 이거 어차피 고객 리스크인데 굳이 막을 필요 있냐? 자기가 리스크를 인지하고 그냥 200개 쏘고 싶으면 200개 쏴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바꾸자고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풀었죠. 그냥 받은 값이랑 디폴트 값이랑 미인 해가지고 세팅하고 있어서 그냥 없애버렸죠. 그냥 없애고 받은 값 그냥 세팅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센트리에 2개 했으니까 이제 딴 걸 가보자. 딴 거를 한참 찾아왔는데 못 찾았어요. 다시 센트리로 돌아왔죠. 왜냐면 여기는 그래도 제가 며칠 동안 세팅해봐서 프로젝트 세팅이 다 돼 있고 분위기도 좀 알겠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슈를 뒤지는데
누가 거의 멤버가 아예 그러니까 내부 추적하려고 오퍼레이션이 있더라고요. 또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HTTP면 http.request 뭐 이벤트 추적하는 오퍼레이션 이름인 것 같아요. 스팬이라고 그냥 부르던데 그거를 뭐 내부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꾸나 봐요. 이름 통일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였지? 뭐 장고 리퀘스트, 장고.점 리퀘스트였으면 h.request.장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격을 쭉 맞춰서 바꾸는 것 같아요. 그거를 표로 이만큼 해놓고 옆에 그게 써있는 코드까지 쫙 리스트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봤을 땐 그 줄은 한 줄만 써 있으세요. new operation 뭐 이렇게 align 뭐 이렇게 해서 맞나? 이거 찾을 김에 나가 좀 바꾸겠다 이런. 왜냐면 다 찾아놔서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해서 번역기를 한 3-4번 돌려보면서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치기 시작했죠. 고치다 보니까 뭐 테스트도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작업은 아니라서 쭉 고치고 그게 뭐 논의 스레드가 있어요. 이걸 왜 고치는가? 근데 갔는데 논이 너무 길고 그 논의의 걔 누구죠? 센트리 다니는 파이썬 몰라요. 그거 플라스크 만든 사람. 잘생긴. 그러게. 네.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파이썬 쪽 사람은 잘 몰라서 이제. 어떻게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름 까먹었지? 네. 아르민 로나처도 이제 그 스레드에 뭐 있더라고요. 그게 뭐 성능 문제 때문인지 그걸 고쳐야 뭘 문제를 찰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그걸 피어를 띡 올렸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 만든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얘들 패키지가 엄청 많은데 센트리인데 뭐 센트리 안에 센트리 넥스트용, 센트리 엠버용, 센트리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알만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종류별로 쭉 있고 그거별로 다 테스트가 있거든요. 요걸 다 따라가면서 이름을 쭉 바꾼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메인테이너가 이거 한 번에 올리면 리뷰 어려우니까 패키지별로 다 나눠서 표를 올려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너도 좋잖아 이렇게 썼더라고 얘가. 너도 PR 많아서 좋잖아. 그래서 뭐 줘야 뭐 나쁠 거 없죠. 이거 어뷰징 아니잖아요. 이제 이쯤 됐으면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쪼갰죠. 다시 그걸 다 쪼개서 갑자기 PR이 그래서 7개가 됐어요. 갑자기 원래 그게 3번째 PR이었는데 3번째 PR이 5개로 쪼개진 거죠. 그래서 7개가 되고 그게 그냥 쭉쭉쭉 머지되면서 미션 컴플리트 하셨네. 오픈소스 같이 이렇게 기어 이렇게 갑자기 안 하다가 하려면 확실히 그쪽에 테스트나 뭔가 잘 돼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그렇죠.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로컬 환경에부터 똑같이 안 되잖아요. 저도 딴 거는 괜찮은데 엠버는 뭔가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저는 그런 거 약간 마스터에서도 오류 나나? 원래도? 그러면 이제 괜찮으니까 저쪽 CI는 괜찮은데 그럼 그런 거 그냥 무시. 근데 그런 게 귀찮았어요. 이제 걔네도 이제 최근에 GitHub도 바뀌어서 첫 컨트리뷰터는 CI 안 돌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무조건 올리면 다 했는데 그거 옛날에 뭐죠? CI로 네, 맞아요. CI로 코인책으로 하다가 네, 들켜가지고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그거 세팅할 수 있을 거예요, 메인테이너가. 그래서 근데 얘네 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리고 내 로컬 환경이 100%가 아니니까 CI를 보려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린트도 돌렸는데 이게 된 거 같기도 하고 이상한 오류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CI가 안 도는 거죠. CI가 안 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걔가 했는데 린트 깼어. 그럼 알았어. 또 고쳤는데 또 안 돌아. 이거 돌아오는 걸 보고 싶다. 막 그러고 나중에는 걔네가 돌려주고 막 그랬는데 CI 그거 워낙 많으니까 CI 하나 도는데 2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7개가 막 다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정하고 뭐 피드백 받으면 수정 올리면 또 돌잖아요. 그거 막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고 자고 싶은데 오늘 일찍 자려고 했는데 이놈의 CI는 왜 안 도는 거야. 그거 또 올리면 내가 몰랐던 테스트 저기도 요거 테스트하는 게 있었네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돌리고 얘도 뭐 통합 테스트까지 로컬에서 다 돌리기는 사실 부담이 너무 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와, 간단하게 시작했지만 엄청 커졌네요, 일이.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도 원래 그런 목적의 행사니까. 네, 일단 처음에 이번에 할 때는 좀 욕심나도 이번에는 문서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문서 수정도 많고 그 어차피 기여하라는 목적의 행사니까 일부러 그런 티켓도 주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차피 손든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긴 했는데 뭐
한 프로젝트만 한 건 좀 음. 아쉽지만 뭐 그래도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2015년? 2017년부터 티셔츠 쭉 있으시겠네요. 2개가 없어요. 없어요? 아,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못했고 네. 달성을 못해서 네. 없고 네. 하나는 배송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아, 티셔츠가 오지 않았어. 어휴. 이것까지 티셔츠가 오지 않았어. 컬렉터로. 그러니까. 이게 아. 10월에 하면 10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수집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1월에 와요. 이제 내가 오래 헥토페스트 걸리는구나. 한 걸 다 까먹을 때쯤 1월에 네. 오거든요. 근데 그 한 해는 오지 않았어요. 아, 영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디지털 그런데? 뭐 연락하기도 좀 애매하고 2월까지 기다렸나? 요즘 같으면은 개인 통관부호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배송 사고인지 아니면 한국까지는 왔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런 티셔츠는 통관 안 하지 않아요? 그냥 오지 않아요? 그냥 올걸요? 저런 요즘은 우편으로 들어오면 오겠죠. 무조건 찍히잖아요. 아닐걸요? 그냥 그런 거 네, 우편으로 그런 보내는 거네. 건 통관부 없이 그냥 올 것 같은데. 예를 내가 들어 주문해서 뭐 사는 비싸거나 이런 게 아, 아니라. 네, 좀 비싼 거 우편이면- 오면 통관번호 입력하라고 문자도 그렇죠. 오는데 저런 네네. 거는 그냥 집 앞까지 아마 오던데. 의류고 뭐 이러면 그냥 목록 네. 통관인가 뭐 이런 걸로 음, 그 사치품 아니면 뭐 올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쉽겠네요, 2개. 그쵸. 뭐 어쩔 수 없. 콜렉터시잖아요.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행사긴 합니다. 저는 아까 아사님이 말하신 그 된 아브라모브 트위터를 네. 찾았는데 캡처로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이제 원래 리드미에 Getting Started 나오잖아요. 누가 거기 뒤에다가 이제 PR 올린다고 Getting Started with this amazing super project에서 그러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프로젝트에 진짜 그 인프로브 독서로 해서 엄청 많이 올라왔었네요. 그때 막 하루 안에도 막 열 몇 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작년이 유독 심했고 그걸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이 터트려주니까 다들 그러니까. 우욱 일어나가지고 그렇겠네요. 아마 계속 유명해지다가 뭐 커진 것 같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덕에 오히려 더 뭐라 그래야 돼? 행사가 더 널리 알려진? 어그로를 끌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잘 하던 게 이제 굳이 헥토 퍼스트 한 데만 찾아야 되고 아, 뭐 그런 제약이 또 생기긴 했네요. 어떻게 보면 알아서 잘 자정작용이 될 줄 알았지만 어디에나 그래. 어비전에 있다 뭐 이런. 아 맞아. 작년에 그것도 있었네요. 그 렌즈라는 회사가 뭐지 무슨 컨테이너 하는 사업 무슨 회사가 인수했는데 미란티스인가 뭐 이런 데서 인수했는데 걔네가 뉴스레터 제가 구독하고 보는 게 있는데 메일이 왔어요. 헥토 페스트에 하는데 우리 프로젝트 기여해. 그래가지고 렌즈에다 기여해서 제가 수정까지 했거든요. 걔네 참여 안 했어. 태그도 없고. 헐. 세상에. 오, 뭐 그때 약간 얘네 장난치다 나랑? 아,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10월 중순이 벌써 돼서 약간 그 지금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10월 첫째 주나 9월 마지막 주 정도에 홍보를 한 번씩 해주면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저 헥토버 페스트랑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어디 개발자 행사 같은 거 나오는 사이트 보다가 헥토버 페스트였던 것 같은데 한국 프로젝트만 대상으로 하는 뭐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뭐예요? 그것도 막 한 달. 컨트리뷰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럼 우리나라 거, 네. 그 오픈소스 짓는 제가 데다 그걸 이거 잘못 하는- 본 건가? 네, 근데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크로니엄도 있고 그렇고. 아 저 이거 봤어요. 헥토버 페스트 서울 2022.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세미나일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이거 저도 아는 분도 아, 있는데. 10월 네. 22일 토요일. 아 그렇네요. 약간 아직 헥토 안 왔네. 페스트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뭐 경험도 나누고 하는 세미나. 그러니까 아. 헥토 페스트 하면서 저런 이벤트도 하라고 지역별로. 왜냐면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하진 못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 지원해주진 않지만 권장을 하거든요. 사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전날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한다고. 전 그래서. 여기 보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 뭐 좀 하고 10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제 팀 선택하고 팀별로 이제 헥토버 페스트 진행한다 그래서 뭔가 헥토버 페스트가 이런 거였나 싶었는데 그냥 이거 하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그 중에 한국 오픈소스를 또 해서 거기서 바로 할 수 있게 해주나 보네요. 그쵸,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로컬 행사 여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별로. 바로 워지해 줄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언오피셜이긴 하네요. 예? 언오피셜 이거 아니에요?
언오피셜이요? 저 그냥 이벤트어스 구글 검색해서 찾았는데. 여기는 이제 페스타에 올라온 이벤트. 아니 저 이벤트어스. 또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저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네, 제가 제가 관심이 있으면 저희 스프린트 행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하는 거죠. 제 최근에 헥터버 페스트 서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르던 것도 많고 그 폴라네타리움이라고 이거 아니에요? 코인 관련된 것들. 아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오피셜 행사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냥 아마- 신청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요.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 막 기여자가 공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별로 아까 얘기해 주신 네. 것처럼 언오피셜로 각자 여는 그냥 아무나 뭐 지원을 허락 안 받고 만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저도 2년 전에 발표 한번 하긴 했고. 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라는 한국이 단체에서 기관에서 네, 하는 네, 거군요. 한국 기관에서. 저건 오픈업이네요. 지원? 지원이니까 뭐 잘 모르겠네요. 네, 저 지원, 정수 지원 주체는 같은 아니고 느낌. 지원 아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아무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그것도 그렇고 헥토버 파스트 네.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 이제 네. 그쵸 사실- 아웃사이더님은 사실- 거의 한 증인이시고 아직 반밖에 안 지났어요. 시작부터 하신 거예요? 그게 그건 처음이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몇 그래요? 회인지. 헥토버 파스트 언제부터 시작했지? 근데 모카로 왜 안 하셨어요? 옥타는 안 해요. 참여를. 아, 모카 참여 안 하니까. 그런 단순한 사실이. 전에도 했는데 약간 네. 약간 느낌에 오래 메인테이닝 한 사람들이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특히 또 발렌티어로만 커뮤니티로만 움직이는 오픈소스는 네. 그러니까 회사랑 달리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거. 회사는 아무래도 자기네 오픈소스 홍보도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나 보군요. 그리고 메인테이닝을 이렇게 보면 성향이 좀 있는데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라도 기여할 경험을 주려고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오래 한 사람도 많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그냥 이건 이제 추측이지만 어차피 그렇게 해도 안 와. 한 번만 오지 안 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렇게 그 씨앗을 뿌려야 조금이라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둘 다 뭐 옳고 그름은 없겠죠. 그래서 그쵸. 곡하는 안 하는데 제가 그걸 하자고 주장하긴 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그 어디냐 디지털 오션에서 시작한 게 맞는 것 같고 2014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2014년부터 2018년이 이제 5회차였다고 하거든요.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조만간 이제 또 한 1년 되면 10년 차가 되긴 하겠네요. 그러겠네요. 와. 진짜 오랫동안 잘하고 있네요. 또 페스트는 매년 좀 해보려고. 이거 말고도 12월 가면 24 풀캐스트라는 행사에 있거든요.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네. 하루에 하나씩 PR 올리라고. 그건 너무 빡세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너무 힘들어. 그거 약간 일본에서 하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크리스마스 약간 기다리면서. 맞아요. 아드벤트 아, 어드벤트 캘린더. 네. 그런 그런 거. 거랑 일본에서 좀 시작한 건 비슷한 아니고 거죠. 뭐 이제 아무튼 일본에서 그 많이 펄에서 많이 했었어요. 펄. 펄 쪽에서 많이 했었고 근데 펄에서 시작한 것도 아닌 걸로 알아요. 약간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제 잡아서 글 쓰는 게 유행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 이제 기술 쪽으로 많이 하면서 특히 그 뭐냐 그 우리 많이 쓰던 루비? 키타 아 쿠이타. 쿠이타라고 QIITA라는 블로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 어드벤트 캘린더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뭐 고에 대해서 주제 하루하루 쓸 사람 모이면 이제 그거 그냥 단체로 쓰는 거죠. 거기는. 근데 실제로 펄도 같이 쓰는데 혼자서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25일 동안 맞아요. 글을 써. 아, 근데 뭐 사실 써먹고 공개하는 거긴 하겠죠. 보고 배워야 되는데 저희도. 아, 제가 착각했는데 내년이 10년이겠네요. 헥토버 페스트. 내년이 10년. 그 2024년. 어드벤트 캘린더는 참여해서 24일 다 채우면 뭐 줘요? 명예. 물론 전 어드벤트 캘린더 안 해봤어요. 명예. 혼자 아까- 채우면 아까 엄청난 사람이구나. 24 풀캐스트요? 네네. 그것도 없던 걸로 알고 없어요? 있어요. 그냥 명예. 그냥 약간 해냈다. 그런 느낌이에요. 12월은 사랑의 달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렇군요. 아 그리고 지금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잘 안 들린다는 분도 있어서 아, 아, 그래요? 트위터 스페이스는 저희가 준비하고 한 게 아니라 잘 안 들리시면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트위터에 아, 아마 댓글이 유튜브 있었구나. 링크도 있었을 거예요. 그 채팅이 보여요? 네 여기 뭐 채팅 뭐 아이콘 같은 거 누르면 답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달긴 그러네, 했는데 그러네. 저희가 핸드폰에 여럿이 말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네. 이게 뭐 트위터 스페이스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트위터 스페이스가 이거를 핸드폰으로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그 뭐였죠? 아까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도 그런데 음. 핸드폰으로밖에 못 켜니까 좋은 마이크를 연결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러네. 할 수 없진 않을 텐데 안드로이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켜놔서 아마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단체로 팟캐스트 녹음하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전에 팟캐스트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휴대폰으로 했어요. 아니, 그때도 그냥 근데 옆에 그냥 휴대폰 놓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들을만 했던 것 지금도 같아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에서 되면은 컴퓨터 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여기다 뭔가 마이크 인풋하는 거를 좀 알아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폰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그 앱에서 그거 지원 안 해줘가지고 그 되더라도 그러니까 마이크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클럽하우스에 연결해서 쓰면은 또 아웃풋 설정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트위터는 아마 안드로이드에서 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잘 안 들린다는 분이 트위터 껐다 켜니 잘 들린다. 근데 아마 소리가 이제 더 깨끗하게 들어가려면 마이크가 있으면 그쵸, 좋으니까. 그쵸. 근데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많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네요. 6분이나 듣고 계세요. 저희 빼고. 유튜브랑 똑같은데 유튜브도 6명이에요. 유튜브는 이제 저희 4명 빼야죠. 아 그러네. 유튜브는 저희 4명 빼면 3명, 4명. 라이브는 또 금요일 밤 라이브는 확실히 많이 안 들으시긴 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틱톡으로 가볼까요? 아, 우리도 틱톡에서 하면 좀 틱톡은 많이 완전 올라? 짧은 거 아니에요? 틱톡은 네, 틱톡도 15분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 너무 옛날 사람이야. 아. 틱톡도 시간이 꽤 늘어나서 갑자기 틱톡에서 틱톡행을 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틱톡에서 드라마 이런 거 틱톡 전용 드라마 이런 것도 많대요. 어. 15분인가 30분까지 늘어났다고. 틱톡이 철학이 없네. 약간 원래 트위터 하면 140자가 전통 아닌가요? 근데 그거 지키다가 망하는 이제 유튜브랑 경쟁하는 거죠. 둘이 서로 유튜브에서는 쇼츠 내놓고 틱톡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내놓고. 이거 누가 쏟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실 거예요? 그 낙규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뭐 얘기할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최근에 트위터 하다가 누가 리트윗해서 봤던 건데 CSS를 해설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틱톡이에요? 틱톡에 아니 틱톡이 아니라 트위터에? 정확히는 틱톡에 올린 걸 다시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그냥 한 2분, 3분 정도? 그 내용이 잠깐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데 그 백그라운드 클립이라는 속성이랑 코닉 그라이언트라는 값을 넣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영상이에요. 근데 되게 짧거든요. 1분 22초.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짧게 이제 약간 그 튜토리얼처럼 하면서 이 화면이 빠르게 바뀌면서 되게 좀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원본을 보면은 이 로고 박혀 있잖아요. 틱톡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틱톡에 올리는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원트윗을 올린 분 프로필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 쿠버네티스 데브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인데 그 메인 트윗으로 쿠버네티스를 설명하는 그 틱톡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쿠베샵이라는 이런 회사에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약간 오픈소스 스타트업에 대한 엑셀레이터를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데브렐이나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렸는데 이게 너무 신박한 거죠. 쿠버네티스를 틱톡에 올린다고. 틱톡에서는 춤추는 거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틱톡 저는 잘 안 써서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 건 알지만 쿠버네티스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좀 신박했고 그래서 약간 여기도 보면은 쿠버 왓 하면서 이제 뭔지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서 이걸 보진 않았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공유를 했었거든요. 이제 누가 쿠베 뭐냐고 물어보면 틱톡 가서 그러네. 틱톡은 검색이 없지 않아요? 몰라요? 틱톡은 디스커버리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요? 몰라요. 검색이 안 해봐서. 근데 저도 최근에 기사 봤던 거는 미국의 젊은 층들은 이제 유튜브도 안 하고 틱톡에서 검색한다 그래서 맛집이랑 이런 거. 와. 그게 것 같아. 저도 전 세계인지 미국인지 어디 국가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용시간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유튜브 사용시간?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좀 신기한 거는 요거를 틱톡을 영상 폼으로 1분짜리잖아요. 그걸 또 트위터에 올리니까 이 포맷이 또 리트윗이랑 페이버릿이 많이 돼. 요것도 또 신기한 거죠. 아주 종합적으로 약간 미디어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하지만 본인은 일은 잘하시네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홍보와 그 마케팅 효과는 되게 잘하시는 거. 쿠버네티스 용어 나오면 이제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대화의 끈이
CP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디자이너분이랑 개발자분들이랑 밥 먹으면 디자이너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왜요? 아예 못 알아듣는 세상 이야기만 하니까 밥 먹으면서 너무 후배 개발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하면 있고. 뭔가 적당히 알아들어야지. 약간 그런데 이제 섞이면 이제 약간 좀 드라마 얘기하고 좀 평범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개발자분들 진짜 개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이야기하면 개발자도 약간 낄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근데 개발 쪽은 너무 로우한 이야기하면 좀 그런 거 같아요. 우리도 그 4분 코딩 올렸던 거 틱톡에다 다시 올려볼까요? 아 그렇게요?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아니 그거 다시 세로로 편집해야 돼요. 아, 새로 편집돼야 되는구나. 가로로도 올리더라고요. 이제 인스타 링크가 있잖아요. 인스타 링크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인스타 영상을 새로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다 그냥 세로로만 올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유튜브도 전 몰랐는데 업데이트 잘 안 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근데 쇼츠가 아예 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나요? 원래는 탭이 없었거든요. 아, 쇼츠 탭이 그쵸. 있어요. 탭으로 근데 아예 들어왔죠. 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아이패드에선 아니었던 것 같고 아이패드는 지금도 아닌 것 같은데 모바일 앱은 그 원래 하츠인가 뭔가 무슨 그런 그 탭이 쇼츠로 바뀌었죠. 아. 트렌드인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네. 모바일에선 그게 쇼츠로 바뀌었더라고. 이제 쇼츠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지쳐서 누워 있을 때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틱톡이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게 틱톡의 맛인가 막 이러면서 아 뭐 이런 게 올라와 하면서도 계속 이제 다음 거 하다가 이제 고양이 한번 보고. 근데 저도 조금 느끼는 게 틱톡에서 어떻게 유명하게 뜬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저도 틱톡으로 그분만 봤었는데 얼마 전인가 유튜브로 했는데 그 구독자가 다 넘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쇼츠에서도 그 틱톡에서 하던 감성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이제 두 개 다 하는 것 같아요. 쇼츠는 약간 조금 헬이 된 게 뭐냐면 저도 가끔씩 보는데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어뷰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에 재미있는 부분들을 편집해서 그걸 올려서 이제 그 가져가려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그런 데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자극적이고 보면은 원본이 아니야 걔네가 채널이 그런 식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게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런 것까지 잘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틈새 시장 노려야 되는데 제가 저희 예전에 뭐 이렇게 뭐 하던 영상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차트. 에... 그거 사실 차트 틱톡 계정이 있어요. 틱톡에 올리기도 했었어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잘 안 됐어 근데. 아,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안 했죠. 아 그렇기도 한데 계속 했으면 몰라요. 좀 그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돼야지 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또 안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몇 개 하지도 않았어. 데이터가 없었죠. 맞아요. 좀 재밌는 거 지금 봐도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낙변님이 잘 만들어주셔서 그냥 공짜로 엄청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되게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보면은 뭔가 스트리밍 할 것들 거리만 있으면은 그냥 스트리밍을 해놓고 자기 것처럼 이제 방송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 플레이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럼 이제 알고리즘 노출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써먹는 거. 그리고 쇼츠가 정확한 알고리즘은 모르겠는데 쇼츠가 그 끝까지 보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 되면은 그 채널이 많이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 근데 아직 효과가 있다고 쇼츠에는 그러더라고요. 돈을 못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츠로 채널을 키우는 거죠. 아, 쇼츠로 채널 노출을 아 키우는. 그래요? 그게 왜냐면 일반 영상이랑 똑같이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끝까지 본 비율이 높으니까 좋은 영상으로 평가되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쇼츠는 약간 영상을 잘라서 올리는 게 많아서 그냥 저는 약간 보는 입장에서 그냥 저작권 없이 막 올라오는 느낌? 이게 약간 그쵸. 뭐 우리 원본이 어뷰저가 올리는 게 말하는 아니라. 거죠. 네. 어뷰징이죠, 그거. 그렇죠. 아마 그런 것도 조금씩 막지 않을까요? 유튜브가 왜냐면 쇼츠도 돈 벌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공지 같은 거 놨어요.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 쇼츠 해야 모르겠지만 되나? 광고는 안 들어가겠죠 거기에. 안 그래도 짧은데 광고 또 들어가면 쇼츠 뭐 할 게 없어요. 뭐 하실 거 있으신가요? 전혀. 쇼츠 쿠버네티스 강의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분 아까 조회수 엄청 나던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 이정희 님이 검정고무신 채널이 쇼츠를 이용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 퍼포먼스 마케팅 채널이라고 하네요. 아, 공정고무신 채널도 있구나. 검정고무신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듣네요. 약간 틱톡,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이렇게 3개 플랫폼에서 돌고 돈다고 하시는데 네. 그게 약간 옛날에 보면은 막 짧은 콘텐츠들 뭐 그 망한 거 있잖아요. 카드 뉴스. 카드 뉴스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옐로우 그런 계열에서 했던 되게 큰 회사 하나 있지 않았어요? 짧은 컨텐츠들 올려가지고 막 퍼뜨리는 그 딩고 같은 거 아니에요? 빙글도 그렇고. 아, 뭐 있긴 있었죠. 그때 한창 있었어요. 엄청 이름도 짧은 거. 잊어버렸어. 근데 심지어 트위터도 그런 거 비슷한 적 한 적 있어요. 짧은 영상, 동영상. 어떻게 보면 앞서가긴 했는데 그건 망하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정정이 있었는데 검정 고무신 채널이 아니라 검정 복숭아. 아 그렇군요. 난 어쩐지. 검정 고무신을 검색했는데 내가 아는 검정 고무신만 나오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개만 나오고. 이런 게 그래서. 있구나. 검정 복숭아 50만 채널. 아, 개그맨이신가 보구나. 신기하네요. 그리고 OTT 얘기가 나와서 넷플릭스가 드디어 광고 요금제를 냈죠. 5,500원. 좋아할 일인가요? 박수 칠 일인가요? 훌륭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요? 왜요? 주식 주주인가 본데요. 아, 그런가 보다. 주주이고 싶은데 주주는 아. 아니고요. 아쉽게도. 돈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걸로?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재밌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그 DP님이었나? 이걸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들. 넷플릭스는 이걸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예전에 뭐 CP랑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철학이 너무 강한 회사들 있잖아요. 미디엄이나 트위터나 이런 철학이 강한 창업자가 가진 회사들은 절대 그 철학을 벗어나지 않아. 우리는 글에다 광고를 달 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미화됐네요. 철학이 있는 회사. 저번에는 돈 벌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쵸. 근데 약간 이제 그 디피님이었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디피님도 넷플릭스에 관한 그 찍은 게 있을 거거든요. 채널에 가시면은 볼 수 있을 건데 근데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게 그 의사결정 구조가 좋다. 얘는 좀 하향식이다. 그러니까 약간 눌러 찍어서 위에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열려 있는 게 있으면 결국에는 통과될 거다. 상향식이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 넷플릭스에도 이게 들어갈 거라고 했었거든요. 이 모델이.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게 좀 재밌긴 한데 저희 회사 분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돈 내고 광고를 보는 거냐고. 그쵸. 돈 근데 내고 광고 보는 거죠.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2,500원이면 나쁜 거 아니잖아. 이게 화질 제한도 있나요? 근데? 원래는 9,500원이었는데 지금 5,500원? 화질 제한도 그쵸. 있어요? 있어요? 사실 원래 9,900원짜리 요금제는 HD밖에 안 되고 얘도 HD 만 밖에 얼마가 안 돼요? 되죠. 예, 얘는 심지어 지금 기사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오프라인 저장 기능 뺄 거고 뺄 거고. 그렇겠죠. 일부 컨텐츠는 안 나올 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라이센스 조금 문제로. 애매한데? 그냥 회사 차원 생각하면 예를 들어 뭐지? 그런 거 뭐 오디오 게임 같은 거 터지면 갑자기 구독 안 하고 있어서 궁금해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는 이게 되게 수익이 날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하루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몰라요. 그 넷플릭스를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구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단위로 파는 거죠. 아싸님이 사고 싶으면 500원 내고 하루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루에 몰아서 보고 싶잖아요. 내 구독료를 벌기 위해서. 그쵸. 내가 차 사고 내 차 대여해주고 이런 거 네, 그쵸. 똑같은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넷플릭스 엄청 강하게 비난하고 나오네요. 그 막 이렇게 고소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약간 통하는 맥락이 있네요. 근데 그럴 때는 몰릴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에 대한 딱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광고? 넷플릭스의 광고라는 광고가 들어오면 얼마나 자주 광고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광고로만 돈 버는 플랫폼들은 뭐 10분, 15분에 한 번씩 광고가 계속 뜨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딴 얘기긴 한데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애플은 광고 없는 모델이 없지 않아요? 네, 없어요. 그게 너무 왜요? 싫어. 광고 없는 모델. 애플 TV. 항상 나오잖아요, 광고. 애플 TV. 그렇죠. 비싼 구독자가 없잖아요. 차라리 비싼 구독자를 주고 광고를 안 보고 싶은데 그게 없고 그리고 이제 누가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광고는 결국에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제 보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광고를 볼 일이 없는 거죠. 유튜브에 광고가 뭐가 나오는지 몰라. 뭐 CP님처럼 일부러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 재밌는 것 그럼 같아요. 애플은 이제 평등한 걸 추구한 거나요? 모르겠어요. 애플 TV는 그러니까 애플 돈 TV는 많은 사람이든 돈 진짜 벌고 싶다. 아니 애플 TV는
옛날 영화 제작자랑 같은 마인드예요. 앞에 광고 나오는 게 딱 영화 광고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저 사실 극장 갔는데 왜 그 광고 나와랑 똑같은 얘기긴 그러니까 하죠. 애플 TV의 광고는 다른 컨텐츠의 광고잖아요. 다른 네. 영화 광고잖아요. 근데 아마 넷플릭스 이런 데는 게임 광고 나올 가능성이 광고가 크고 나오겠죠. 지금 이제 기사 여기 한국경제에서 좀 잘 정리를 해줬는데 왜냐면 지금 넷플릭스 한국 사이트에 가서 멤버십 변경 누르면 광고 요금제가 안 나와서 근데 지금 우선 여기서 11월 4일부터 예측한 걸로는 1시간 영상을 볼 때마다 평균 4, 5분일 거고 영상 시작 전이랑 중간일 거라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언더스탠딩인가 어디 채널 보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 한 편 한 1시간이면 12분 정도 광고를 본대요. 10분 정도 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지만 앞에 광고가 사실 엄청 나오고 네. 중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과일 깎아오고 음료수 먹는 거예요. 맞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근데 그게 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실제로 TV를 보면은 이게 전 방송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음 방송 할 거라고 띄워줘요. 맞죠. 그 띄워주는데 그 한참 동안 광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서 앞에 방송이 끝났다는 게 나와요. 맞아. 그리고 다시 다시 또 처음부터 광고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그때부터 시간이 나오죠. 남은 시간. 그렇게 띄우니까 실제로 광고 시간이 엄청 길어요. 엄청 많죠. 그걸 모르고 미리 가서 기다리면은 광고만 한 10분, 15분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본방을 볼 수 있는. 그 저는 TV 안 보고 다 요즘 OTT만 봐서 잘 모르긴 한데 그것도 보니까 옛날 그게 뭐 법상 광고하는 그 제약이 있어서 원래는 한 프로그램짜리를 1부, 2부로 자른 다음에 이 광고 여기 가운데 한 번 더 하려고 일부러 그래서 원래는 안 잘라도 되는 거 갑자기 보고 있으면 1부 끝나고 예능 같은 거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게 다 중간에 광고 그게 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일부, 2부가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네. 다 이렇게 짜게서 광고를 엄청난 이유가 있었군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전에도 이런 경험이 뭐 넷플릭스는 훨씬 잘하겠지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약간 장기적으로 좋은가 할 때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요금제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한경에 보면 컨텐츠 중 10%는 물 광고로는 이제 혜택을 준 거죠. 돈 많이 낸 사람한테 못 본다고 되어 있는데 한 10% 정도는 이게 내가 돈을 적게 냈을 때 기능과 컨텐츠의 제약이 둘 다 있는 거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해야 저거를 할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설명하기도 되게 어렵고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 보이는데 자물쇠가 채워져서 못 보게 할 건지 아예 있는지도 없게 할 건지 막 여러 가지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저도 이제 OTT를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줬잖아요. 리스트에서 이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다 구독형이고 딴 데 가면 구매와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쵸. 리스트에서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겠는 재밌겠네 하고 누르면 구매하라고. 만원. 그러면 다시 빠져나오지. 이걸 나눠서 보고 싶었는데 막 근데 맞아. 이렇게 되면 좀 저는 좀 짜증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광고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광고 돈 내면 광고 없어져 딱 이게 좀 깔끔한데 돈 내면 광고도 없어지고 컨텐츠도 더 추가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또 저는 혼란스럽지 아마 않나? 근데 그런 종류의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물론 지금 성장세가 끝났다고 보긴 어렵긴 한데 그렇죠. 아마 성장세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넷플릭스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더 적게 돈을 내고 진입할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모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넷플릭스도 이거를 비용을 5,500원 낮춰서 똑같은 요금제를 만들기는 적자가 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그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광고 껴놓고서 오픈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진입을 시키는 그렇죠. 그런 종류의 모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사용자한테 경험이 나빠질 수는 있는데 어차피 볼 사람들은 그 위에 걸로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양쪽을 다 가져가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긴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긴. 그러니까 아마 사용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저는 서비스 구독은 그냥 열심히 하는 편인데 약간 여태까지 하던 구독과 달리 그러니까 음악은 제가 멜론 쓰다 애플 음악 뮤직 가면 멜론을 끊거든요. 둘 다 하지 않는데 OTT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아마존 프라임 가도 여기도 다음 달엔 여기도 보고 싶은 게 있고 일로 오면 또 저기가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돼서 맞아. 하면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좀 유리할 수 있죠. 월 조금 비용 아끼고.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넷플릭스 도움이 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이제 뉴스룸 보면
아마도 이제 컨텐츠가 제한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식 사이트에 말한 건 아니지만 예상하기로는 아마 무료 요금자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대부분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일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그렇게 따지면 갑자기 뭐죠? 그 오징어 게임 확 떴어. 그럼 사람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냥 비싼 요금제로. 근데 오징어 게임 떴어. 무료 요금제로 되네. 그러면 싸게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 한 달을 써도. 그러면은 약간 현실적으로 손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계속 5,500원 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이게 모르겠어. 이게 결과가 결국 이런 건 결과로 나오겠죠. 얘네들 근데 재무 그 채널 댓글창에 이정인도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입 성장세가 좀 많이 꺾여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유입을 늘리겠다, 가입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광고 점점 늘리겠죠. 모르겠어요. 이게 모바일로 보는 사람이 많은가? 별로 없지 않아요? 많은가? 왜요? 모바일의 기준이 집에 TV도 있고 하니까 그러죠. 어디서부터 모바일입니까? 아이패드. 아이폰. 아, 폰부터? 폰. 패드까지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HD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22년에. 사실 돈 내고 볼 거면 저는 무조건 스탠다드나 프리미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보는 거는 진짜 진입점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 내고 보는 사람인데 좀 고민은 되겠지만 HD로는 안 볼 것 같아요. HD 안 돼. 만족스럽지 않아. 심지어 지금 새로운 그 광고 요금제가 최고 720p거든요. 720p HD라고 해놨었지만 720p잖아요. 근데 심지어 기존에 9,900원짜리 요금제는 420p였어요. 근데 이번에 광고 정말요? 요금제를 내면서 같이 올려졌어요. 네, 베이직도 이제 11월 4일부터 720p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어차피 TV로 보고 하면 저는 화질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인터넷 느리고 하면 넷플릭스도 자동 화질이잖아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도 대다수는 그렇게 신경 쓰진 네. 않는다고 생각을 그런가?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화질 신경 안 써요. 아이폰으로 보면 이렇게 멀리서 봐요. 이게 뭐 4K나 뭐. 지금 우리 420p 나. 주위에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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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최근에 화질에 대해서 느낀 게 뭐냐면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오프라인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화질을 일부러 제일 낮은 걸로 저장했어요. 빨리 다운받으려고. 근데 막상 비행기에서 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볼만해요. 모바일은 그런데 TV로 보면은 이제 좀 HD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TV로 보면 그렇죠. 네. TV로 보면은 너무 깨지고 근데 TV 자체가 그렇게 티가 나나요? 제 TV가 없어가지고. TV 나죠. 많이 나죠. TV는 이제 TV는 일단 티 나죠. 크니까 이제 더 하려면 아무래도 HD는 좀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약간 옛날 세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러죠? 이게 뭐 그 나- 4K인데 옛날 세대라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모바일로 넷플릭스 많이 보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하철 타보면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영상을.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미드는 지하철에서 보기 다른가? 뭐, 미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저는 또 딴 얘기긴 한데 요거 공지가 너무 재밌었어요. We are excited to launch 이 말이 너무 뭔가 전형적이면서 그렇죠. 뭔가 우리는 되게 기쁘다 이런 표현 쓰는 게 여기 그 넷플릭스 공식. 공식 뉴스로 네. 넷플릭스 공식적으로 올린 보도자료. 이게 저는-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약간 그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뒤에 광고 요금제가 났습니다. 막 이런. 저는 이제 공식 그 뉴스룸을 한국 사이트 버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긴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오는 그래요? 11월 넷플릭스가 저렴한 광고 지원 요금제인 광고형 베이직을 소개합니다. 그냥 그게 노멀해요. 번역가 입장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이거는 이 뭐랄까 처음에 의도랑 상관없이 번역가가 바꾼 걸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뭐 영어 잘 못하지만 미국인 느낌에서 저 정도 말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재밌었던 거는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좀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이 들어갔으니까 12개국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한국이 들어갔다는 거는 한국 시장을 어쩌면 좀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나. 중요하게 보는지 실험하기 좋은 걸로 보는지. 근데 미국이랑 미국도 그쵸. 들어가거든요. 미국 같은 급이니까. 근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 엄청 효자 아닌가요? 완전? 근데 지금 완전 넷플릭스를 살려준 회사 중 나라 중 하나.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어려운 게
내 망중립성으로 싸우고도 있고 그리고 지금 트위치는 심지어 바로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720을 나로 쳐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이렇게까지 물론 낮으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컨텐츠 그거 돈 안 내려고 무료요금제 주고.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근데 선진국이라고 할 나라는 다 있어. 이외에 나라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있고 사실 일본 컨텐츠 뭐 그렇게 중요하게 뭐 그런가? 없잖아요. 요즘 뜨지 않죠. 그냥 여기 선진국 독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인데 이거 말고 러시아 없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약간 이제 광고를 보여주는 이유가 결국은 요금제를 낮추고 뭐 화질도 낮추고 컨텐츠도 제한했지만 어쨌든 요금제를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광고로 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데나 유럽은 사실 영상 광고에 대한 그 잠깐. 비용. 광고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웹 광고도 그렇고 다 광고 단가가 낮죠. 낮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근데 과연 메꿀 수 있을까?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 지금 얘기하신 단가가 낮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네트워크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고, 그러니까 구글 네, 애드센스 네, 이런 네. 식의 광고는 그 훨씬 낮을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광고 에이전시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광고는 단가가 있을 거라서 우리 넷플릭스야 광고 하려면 이 정도 그쵸? 내야 돼 네, 이렇게 뭐 그런 느낌으로 그 단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한 거는 키워드당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네. 가격을 경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단가 해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궁금하네요. 약간 어떻게 할지. 약간 모바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10초짜리 광고예요. 근데 10초짜리 광고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X를 누르기 전까지는 한 30초짜리 광고가 가는 경우도 그쵸. 있거든요. 10초가 지나면 넌 X를 누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괴롭히기 같은. 과연 얘네는 그냥 어떻게 느낌에는 깔끔히 할 것 같은데 깔끔하게 할 것 같아요. TV에 옆에 X 나오면 되게 짠할 것 같거든요. 그쵸. 뭐 어떻게 돌려가지고 저 X X만 나서 누를 수 없다. 부들부들하면서 딱 눌러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네. 저는 좀 신경 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도 말 많은 게, 그러니까 애드센스도 계속 말 많은 게 광고 퀄리티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기성 약간 광고들이 많아지면서 욕 진짜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코인 특히 나오면서 막 그런 광고가 윤리적인 문제까지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그냥 오픈해 버리기는 그렇겠네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라는 그걸 생각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자체적으로 소싱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애드 네트워크를 탈 텐데 그거 네. 안 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 비용이 사실 에이전시나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광고가 있죠, 많이 대기업이죠. 들어오면 필터링 하겠는데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면 어렵죠. 이거. 그걸 안 하는 게 낫죠. 싼 거라도. 그럼 뭐 5,500원인데 광고 내보낼 게 없어 막 이러면 머리 아프네. 계속 똑같은 광고만 나와요. 맞아, 계속 똑같은 광고. 지금 웨이브나 이런 데가 그렇잖아요. 왜요? 일부 그 라이브인가 아무튼 뭐 보다 보면 광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채널도 웨이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간 광고는 나왔다. 아무튼 근데 계속 같은 광고만 나와요. 온라인은. 그러니까 저기 TV로 보는 거는 다른 광고 나오는데 온라인 전용으로 우린 광고를 안 받아서 하면은 계속 자기들 거 똑같은 광고만 나오는 경우 많긴 네네. 했었죠. 그리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광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기 있잖아요. 라디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아시나요? 광고가 들어가요. 그건 앞뒤에 그냥 광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라디오에 광고가 중간에도 들어가요. 중간에도 광고가 있죠. 있는데 팟캐스트는 안 나오잖아요. 아 맞아 빼죠. 그 왜 빼는지 아세요? 돈 안 내니까 돈 빼는 안 거죠. 저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걸 굳이 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MBC와 이제 광고주 사이에 이제 그런 금전 관계에서 근데 제 생각엔 실제로 돈을 내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커요. 중간에 해주는 게 아니면 팟캐스트 앱 중에 일부는 앞에 몇 초 강제로 건너뛰는 기능도 있어요. 제가 쓰는 오버캐스트는 우리로 치면 얘네들이 항상 앞에 15초는 무조건 소개 안 해. 건너뛰는 그러면 15초 점프하고 오프닝 건너뛰기. 네. 사실 저는 그거 라디오 하고 편집한 다음에 팟캐스트 광고를 또 받아서 거기다가 삽입해서 팟캐스트를 해야죠. 뿌려야 맞아요. 그게 되지 이제 않나. 스포티파이나 뭐 그런 데서 네. 그렇게 근데 하겠죠. 지금 이진우 거기 채널도 아예 따로 올리는 거 하나 있잖아요. 광고처럼 300만 원 커피 타임. 커피 타임. 그거는 근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 버는 거. 그냥 떠드는 거 그냥 노는 거 그게 같아요. 방송국에서 하는 건지 방송국에서 그냥 PD 방송국에서 그냥 하는 거죠. 느낌에는 PD랑 짝짝꿍 돼서 그냥 오피셜은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프리랜서. PD는 월급 받겠죠. 아니 PD만 그렇고 거기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이진우 돈을 조금 작가들 받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정직원이 그러니까 MBC 직원이 아닌 그렇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안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300만 원이면 웬만한 라디오 광고보다 더 셀 것 같기도 하고. 광고 라디오 단가는 광고가 모르지만. 셀 수도 있죠. 라디오 광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도 지금 많이 있죠. 쉽지 않았을까요? 라디오 근데 광고. 그래도 이제 방송국이니까. 근데 또 이제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또 아. 그것도 특히 또 그 방송은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돈 관련된 걔네는 거라. 진짜 올드하기 때문에 단가 정해놓고서 안 맞으면 음. 광고 안 하더라도 그냥 그 단가가 안 변할 수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저도 아까 광고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도 미국 기사를 한 달 전인가 뭐 읽었었는데 그거 보면 잘 될 것 같은 게 미국에서 중산층 그때 뭐 기준이 있었는데 월 뭐 연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의 그 미국의 그 레스토랑 같은데 좀 보편적인 거 있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 네, 패밀리 레스토랑 무슨 여자애는 데니 윈인가 뭐 이런 느낌. 웬디스? 네, 웬디스 같은 그런데 매출이 걔들은 매출을 소득 수준으로도 분리를 할 수 있나 봐요. 오. 근데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다. 그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웰마트 같은 데 많이 오더라.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예, 이게 이 사람들 소비를 줄이긴 하는데 이걸 약간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영어 공부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그럼 그 원래 웰마트 가는 사람 어떻게 하니? 그 사람도 아마 집에서 먹을 거다. 아니면 외식수를 확 줄이거나 그런 관점에 보면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건 이제 조금이라도 더 벌자는 관점인데 반대로 경기 침체 와중에 사람들이 이걸 아예 해지 않으니 그냥 광고를 보고서라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관점에는 좀 그럴 수도 괜찮지 있겠네요. 않을까? 왜냐면 지금 경기 침체면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비용을 막 줄이려고 그쵸.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넷플릭스 전체 매출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광고를 메꾸면 안 줄어드는 거고 예를 들어 아마존하고 넷플릭스 두 개를 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하나 그쵸. 끊을까 네. 고민한데 야 반만 내면 할 수 있어. 광고가 그러면 이제 할 수 있. 괜찮고 또 그럴 것 같아.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경기 침체 관점에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이제 그냥 궁금한 게 넷플릭스를 저는 약간 TV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도 시대가 시대니까 인터랙티브 광고겠죠? 그래도 클릭하면 넷플릭스 빠져나가서 막 그렇진 않을 것 웹사이트 아니면 진짜 TV처럼 그냥 딱 시각적으로만 넘어가려나요? 사실 TV 광고의 그 미래는 한국에서 보여줬죠. 한국 홈쇼핑 채널 보면 그 TV, IPTV 보다 보면 빨간 버튼 누르면 바로 구매되고 그래요? 인터랙티브 네, 끝판왕이에요. 빨간 버튼이 어디 있어요? 그 리모컨, IPTV 리모컨이나 있어요. 리모컨. IPTV 빨간색, 녹색 뭐 색깔 4개가 있어요. 빨간색 그래서 버튼 누르세요 써있어요. 처갓집 갔더니 왜 빨간색 있지 했더니 TV 보다 보면 밑에 여기 뭐 나와요. TV에 나온다, 빨간색. 빨간색만 네. 누르면 돼요. 이게 국가 표준이에요? 내가 아니 그런 거 내가 아니야. TV에서. 삼성 우리나라에. IPTV랑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인터랙티브도 되는구나. 실제로 거기서 사고 하면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TV는 그거를 벗어나게 하려지 않으려는 의도가 좀 있잖아요. 네, 그쵸. 약간 인터넷은 맞죠. 갔다가 다시 와? 약간 이런 아마 느낌인데. 거기서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빨간 버튼 누르고 하면 아마 SK 브로드밴드면 SK 브로드밴드 결제 카드에 청구돼서 이렇게 오지 않을까요? 집 그럴 수 주소도 다 있죠. 알고 있으니까 네, 네, 그냥 네. 구매 딱 누르면 뭐 그쵸, 그쵸. 비밀번호 한번 누르고 바로 결제되고 하긴 그럼 넷플릭스도 저도 그냥 생각했을 때는 벗어나게는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약간 그렇죠. 네. 벗어나면 자기 컨텐츠를 안 보고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제 생각에는 왠지 넷플릭스 처음에 좀 애플 TV 같은 광고 하지 않을까요? 좀 멋있고 이쁘고 좋은 거. 처음부터 게임 광고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거 나오면 요금제를 바꿔야 되겠다 제가. 넷플릭스 게임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넷플릭스 게임은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게요. 벌써 1시간이 돼서 혹시 더 하실 얘기가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써놨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이야기 많이 했어. 네. 메타 망하는 얘기도 해야 이정희님이 마지막까지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러 가신다더니. 네.
엄청 빠른 도메인 구입 서비스 이건 뭐예요? 그거 재밌던데 눌러봐요. 도메인 검색할 때 그거 쓰면 도메인 좋을 것 검색이 엄청 빨라요. 아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한 원래 거지? 되게 느리잖아요. 그냥 거기 캐싱을 치면 여러 개가 밑에 다 나와요. 미리 캐싱해놨을 수도 아니 특정 사이트 하나만 뒤지면 되죠. API 열린데. 아. 근데 내가 무슨 단어를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좀 느려요.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다 정해. 도메인 여러 개가 한 번에 나오는 게 TLD는 다 약속돼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한 다음에 지연으로 가능 여부만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처음에는 근데 그 빨간색은 안 되는. 그렇지 아래쪽에는 않을까요? 아래쪽에는 좀 이제 회색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켜지는데 네네. 위쪽에 켜지는 것들이 한 번에 팍 떠가지고. 그러니까 저건 API 한번 그쵸. 찍으면 나올 것 같아. 캐싱 해놓지 캐싱. 않을까요? 캐칭도 아니 캐칭 안 할 것 같아. 아무- 제 도메인 쳤더니 빨리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긴 거. 제 도메인은 캐칭할 일이 없잖아요. 진짜 긴 거? 조금 느린가? 좀 느린 것 같아. 아, 좀 느린 것 같아요? 좀 느린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캐칭은 아니에요. 제 도메인 쳤는데 빨리 나왔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